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작은 며느리에게 큰 며느리 욕하시는 시어머니지만 큰 며느리 앞에선 쩔쩔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얼굴 보기 싫은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댁은 큰아들인 아주버니와 저희 남편인 작은아들 이렇게 두 형제가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들마다 차별 대우를 느꼈지만 시아버지의 사랑은 완전 큰아들이었고 이 집안은 개천에서 용난 집으로 큰아들은 의사, 둘째인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큰아들한텐 눈치 보고 살며 완전 죽은 듯이 살랑살랑 비유 맞추시고 저희가 뭐라 한마디만 해도 다 무시하고 큰아들 말이 다 맞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연애한 지 5년 만에 결혼한 반면 형님네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의사 아들이라 더 나은 며느리를 얻고 싶어서 조금 반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큰며느리의 험담 아닌 험담을 제 앞에서 하기 시작하셨고 그때마다 전 네, 그래요?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맞장구 쳐줄 정도였었죠. 이런 험담을 듣기 싫은데도 시어머니가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그 당시엔 생각했는데 편하게 대한다는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큰며느리 본 지는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가 며느리 된 지는 이제 겨울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결혼 전에는 시부모와 부딪히는 일이 없어서 몰랐지만 알고 보니 큰며느리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저에게 막말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큰며느리 험담을 어찌나 많이 하시던지 형님 시집살이 꽤 하겠구나 생각했지만 정반대 입장으로 저 혼자 착각했습니다. 형님과 시댁에 들릴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보면 가관이 따로 없는데요. 옆에 있으면 하는 짓이 정말 넘어올 것 같아요. 큰아들이 원래 밥상에 숟가락까지 올려줘야 밥을 먹는 스타일인데 오죽하면 아버지가 아들 밥을 차려줄까요? 아무튼 이 큰 며느리에게도 아들처럼 대우해주는 게 똑같더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스 한 잔 갖다 드리고 큰아들 내외 오시면 집안 곳곳 청소하며 미리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밥 먹고 나면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시어머니 혼자 설거지 하시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놀러 갔을 때 큰며느리가 대게 한 박스를 보냈더라고요. 그 길로 당장 전화해서 고맙다며 어찌나 굽신거리시던지 보기가 너무 역겨울 정도였는데 그럴 거면 내 앞에서 험담이나 하지 말지. 참 큰아들 내외 시댁에 놀러가면 고기부터 시작해서 튀김이다 뭐다 하고 난리지만 저희가 들리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고질병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신경 쓰이게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총각 시절 남편한테 했던 대우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것 같네요. 그냥 연애 시절 때와는 또 틀리네요. 남편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했더니 왜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냐고 그러네요. 자기 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는 그러냐는 식으로 말했고 엄마가 편하고 친하게 대하는 것도 잘못됐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큰며느리한텐 굽신굽신하면서 할 말도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나한테는 살찌는데 사탕을 왜 먹냐라는 시어머니. 머리 파마했더니 아줌마 얼굴 같다고 하시고 2주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들리는데 그때마다 형님네 오시는 것과 겹치면 형님네 보고 있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데 저 이제 남편만 가라고 해도 될까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생각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랑 쏘근대는 큰며느리 꼴도 보기 싫고 큰아들 병원 이야기만 들먹거리는 시아버지도 정말 보기 싫어요. 나보고 이 반찬은 냉장고에 넣고 저건 저기에 넣고 이러면서 나만 일 시키는 시어머니도 이제는 치가 떨리고 거지 같은 대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하고 있는 바보 병신 같은 남편한테도 화가 나네요. 시부모님에게 넘치던 애교도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가식의 이중인격에 시부모 두 분 보면 진짜 토할 것 같네요. 라고 짧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하고 얼마나 가깝길래 2주에 한 번씩 시집을 방문하시나요? 님도 참 할 일 더럽게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기분 상할 일 있음 저라면 차라리 부부끼리 데이트하거나 자기 개발할 겸 해서 공부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방문 횟수 줄이시고 2달에 한 번 정도 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 남편 혼자 보내지 마세요. 인생 선배로서 충고이니 새겨 들으시고 또 님 케이스는 남편부터 어떻게 좀 해야 할 듯 하네요.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요. 그 밖에 차별이 손주한테도 가기도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네요.
아빠는 둘째인데 큰 집에 아이가 없어 양자로 주었고 그래도 할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다른 아들하고 어찌나 차별을 하는지 똑같이 일을 해도 다른 아들은 잘했다 하시고 아빠에게는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그 차별 손자한테까지 오더라고요. 말도 쌀쌀 맞고 맛있는 것도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애들만 주고 세뱃돈도 딴 집에는 1,000원, 저희는 500원 주시고요. 정말 어린 제 가슴에도 남았는데 엄마 가슴도 많이 메였던 것 같네요. 현재 할머니는 87세이시고 전 30살이고 큰집 형제들도 커서 30대 전후이며 가끔 술 마시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네요. 자기들도 할머니한테 돈 받고 우리한테 미안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말 들으며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지금도 친할머니가 싫으며 지금도 가끔 가보면 못 알아보는 척 하시는데 다 가식 같은 느낌이에요. 저와 저희 동생들의 어린 시절 가장 안 좋은 추억을 안겨주신 분이 우리 친할머니네요.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